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큰 스승을 찾아갔을 때 이 젊은이가 되는 일이 없다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가르쳐준 게 뭐예요? 나는 전생에 지은 공덕이 없다 이게. 고로 공덕을 지어야 된다. 아무것도 갖지 않는 이 사람은 너무나 기가 막혔어.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내가 누구에게 어떤 공덕을 어떻게 짓느냐 이게. 여러분, 재산은 갖지 못했어도 물질은 가지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절에 오셔서 아무것도 없어도 얼마든지 공덕을 질 수 있는 부분일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웃에서,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서 아무것도 갖지 않았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 부분이 첫째가 뭐냐면은, 첫째, 내가 물질은 가지고 있어도 얼굴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굴은 있어요. 무엇으로 공덕을 짓느냐? 얼굴로서 공덕을 지라 이거예요. 보는 사람에게 주는 거 없이 인상 쓰고 다녀봐야 지만 손해지 득될 거 아무것도 없어. 지가 인상 쓰고 있으면 보는 사람도 인상 쓰게 돼 있고, 보는 사람도 기분 나쁘면 저한테 돌아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상대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 행위가 바로 공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흔히 보면 상대방 즐겁게 해주는데 뭔가 그 혈안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고통을 주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인상을 써야 저 사람들 기분 나쁘겠지. 그러니까 상대방 기분 나쁠 정도로 인상을 쓰려고 그러니까 저는 10배를 더 인상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짓을 하지 말자 이거죠. 왜 공덕을 지러 와가지고 공덕을 못 짓고 업을 짓느냐 이거예요. 공덕을 지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도 바빠 죽겠는데 인상은 기다려주지 않는데 왜 스스로 업의 무덤을 팔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이거죠. 웃으라 이거예요. 웃어. 그 웃는 것도 방정맞게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어느 종교인 어느 사람은 나와가지고 웃어도 또 너무 방정맞게 웃으니까 그 인기가 얼마 안 가더라고. 어떤 미소를, 부처님과 같은 미소를 닮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루하지 않는 미소를, 항상 환한 미소로서 상대를 대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을 무제 7시 중 첫째인 화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온화한 미소로서 상대방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웃으며 살아도 인생이 지루하다고 말하는데 인상 쓰고 살아봐야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실천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는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이에게. 가끔 보면은 밖에 나갈 때는 좋은 인상을 만들려고 애를 쓰면 집 안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 이 좀 거꾸로 바뀌어야 돼. 슈퍼마켓에 갈 때는 뭐 있는 대로 치장을 하는데 항상 보는 가까운 그 가족들에게는 그 부분을 별로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바꾸라 이거죠. 뭐에서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뭐 자리 이탈하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속이 꽉 차면 겉은 저절로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속이 비어진 상태에서 겉이 화려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으로부터 행복이 지켜지고 가정으로부터 내용이 충실해야만이 일정 모습까지도 충실해질 수 있는 거예요. 똥덩어리를 비단 보재기에 싸봐도 냄새는 나야 안 나야? 대답을 제대로 안 해. 아무리 거푸장지가 좋아도 내용물이 악취가 나는 물건이라면 결코 그 악취를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금은 보석을 비단 주머니에 싸지 않고 그냥 걸레 쪼가리에 싸도 그것은 금은 보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속이 차는 부분으로 가되 먼저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이 철학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 근데 대개 보면은 바깥에 나가서는 잘하는데 들어와가지고는 현찮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면서요? 여기 말고 딴 데는 그런 사람이 많대. 안에서 충실하고 바깥에 가서 노력을 하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바깥에 가서 생산을 해서 안에 멋지게 나눌 줄 아는 삶을 살아라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게 쑥스러워서 못한다는 거, 쑥스러워서. 몇 년을 살았는데. 그럼 몇 년을 살았는데가 문제가 아니야. 그걸 지속적으로 잘 가져갈 수 있는 분이 행복한 분이에요. 그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완성할 수 없는 분은 죽어서도 극락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멀리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찾아라. 보시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서부터 보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 보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항상 내가 하는 얘기지만 상대를 치근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라. 치근한 마음이 생기면 그 치근한 마음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치근지심과 사랑은 멀리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항상 치근하게 보는 마음으로 가지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자체는 뭐예요? 흔히 권리만을 주장하기에 바쁘지만 남편의 속성이 어떤 건지를 분석해낼 줄 알아야 되고, 아내의 속성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할 줄 아는 사람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이 부부라고는 어떤 그런 관계가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따라가요? 조건이 따라갑니다. 그냥 우리 둘이 살기로 했어라고 해서 계약서 쓰고 가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부부관계라고 하는 부분은 계약서를 쓰고 가는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계약서를 쓰고 가는 어떤 관계라는 자체는 대단히 냉철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부부라고 하는 어떤 관계는 계약이 성립이 되는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이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매너가 존재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안 해봤는데 해본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아는 거거든요. 이 바깥 세상에서는 기분 나쁘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장바닥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불친절하게 하면은 그 집에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부라고 하는 관계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 관계야. 근데 이 부분 속에서 물질과 물질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그렇지 않은 관계를 통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일들이 무척 많은 거야. 그 부분의 기본이 뭐예요?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써라. 그 좋은 모습을 보이는 관계는 뭐예요? 좋은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어떤 거예요? 미소가 떠나지 않는 나를 만들어라. 그럼 미소가 떠나지 않는 나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을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어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아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모든 아내들이 남편이 밖에 나가서 딴 여자 쳐다보는 거는 용서가 돼야 안 돼야? 아, 돼, 안 돼. 그건 뭐 물어봐서 알아?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부부라고 하는 계약이 성립되어지면서 본인 스스로가 여자이길 포기를 합니다. 부부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면서 본인 스스로가 여자이길 포기를 하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그래 놓고는 그 남편에게 무슨 얘기를 강요를 하냐면, 너 밖에 나가가지고 딴 여자만 쳐다보면 죽는다 이거지. 응? 그는 그 남자는 고문이에요. 그죠? 밖에 나가서도 여자는 절대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집에 들어와도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응?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여자에게 포기했다고. 그래, 의도적인 이 부분이 포기되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과거에 연애를 할 때나 뭐 이렇게 할 때는 그저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극치를 다했는데, 결혼을 딱 하고 나서 2, 3년까지는 그래도 여자가 모습의 풍미를 지켜가려고 애를 쓰지만, 애 하나 둘 낳기 시작하면 애 엄마가 있을 뿐이지 여자는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 여자 그 보살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연시한다 이거예요. 당연시. 그리고 그 남자한테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애를 낳았으니까 넌 딴 데 가가지고 딴 여자를 보면 돼, 안 돼? 쳐다보지도 말아 이거야. 에? 그래 놓고 앉아가지고 가정이 잘 되길 바라. 그 포기하는 과정이 아주 간단해요.
처음에 결혼을 해가지고는 반찬을 하나 해도 남편을 위해서 하고, 김치를 하나 담아도 이쁘게 담으려고 애를 쓰고, 그릇을 하나 사도 이쁜 그릇에 담으려고 애를 쓰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출근 시간이 딱 되면은 무슨 일 있어도 딴 데 보지 말고 내가 이쁘게 차려놓을 테니까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밖에 뛰다가도 아내가 아른거려서 딴 일을 못하고 쫓아올 정도로 매너를 베풀었었는데, 아이 돈 낳고 난 다음부터는 포기하잖아요. 출근하는 남편 밥 해주는 여자는 그래도 꽤 수승한 여자라면서 요즘에? 여기 말고 나는 이런 거 텔레비전에서 봤어. 새 집을 짓고 눈곱도 안 떨어진 상황에서 출근하는 남편 문 밖까지 나가면 그래도 다행이야. 이불 속에 나오지도 않고 갔다 오라고 하는 여자가 태반이래. 내가 그거 들어오서 안 살잖아. 그런데 그렇게 가정을 정리하거나 이런 부분을 아예 포기해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남편에게만큼은 자기가 이쁜 여자인 걸로 남편을 착각하라 이거죠.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남자는 단순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게 남자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마음이 넓을 것 같아? 남자들이 마음이 넓을 것 같아? 미안하지만 우리 여자들끼리 있으니까 얘기인데, 남자들 마음이 넓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이야. 여자는 남자의 실수를 용납하지만 남자는 여자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게 구조적인 생리예요. 여자의 실수한 모습을 남자는 절대 용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자는 절대 남자한테 하는데 잠자는 모습을 보이지 마라.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야. 그 여자는 남자하고 살려면 긴장을 해야 되는 거야. 긴장을. 왜? 자는 모습까지도 아름답게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잠을 잘 때 침을 질질 흘리고 코를 고르고 그러면 그 남자는 정납이 떨어져가지고 절대 마음이 떠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건 내가 여러분들을 특별히 가르쳐주는 거야. 근데 여자들은 남자들이 술 먹고 잘못되진 모습을 봐도 그래도 남자답다고 봐주잖아요. 아, 저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남편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러니까 여자가 마음이 넓어, 남자가 마음이 넓어? 여자가 사실은 마음이 훨씬 넓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착각을 하는 거야. 힘이 있는 남편이니까. 뭐든지 외세로부터 모든 부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남편이니까 마음까지 넓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으니까 이걸 잘 볼 줄 알아야 해. 그럼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의 앞에서만큼은 실수하지 않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공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첫째, 미소를 잃지 마라. 둘째, 아름다움을 유지하라. 셋째, 추함을 절대 보여주지 마라. 평상시에 본인 스스로를 참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한국 여자들이에요. 내가 볼 때. 결혼해가지고 한 3년 정도만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여자 일을 포기해가지고 뭐 그냥 그 밥을 한 끼 먹어도 그냥 제대로 된 밥을 먹는 분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귀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상을 차리고 정확하게 소위 혼자 있어도 자기를 품격화할 줄 아는 매너를 지키라 이거죠. 밥을 어떻게 먹는 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식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개 보살님들이 보면은 아이들 학교 보내고 소위 남편 출근시켜놓고 집안 청소 싹 해놓고 그러고 난 이후에 배가 고프잖아요. 그 배가 고프면 본인이 차려서 먹고 나면 그 먹은 거 설거지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먹어요? 라면 찌글찌글 끓여가지고 찬밥 하나 탁 뒤집어 넣어서 김치 휘 져가지고 퍼먹고 있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비록 적은 반찬이고 알량한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깔끔하게 차려서 수저 놓을 때 수저 놓고 국 끓여 놓을 때 놓고 밥 끓여 놓을 때 놓고 반찬 놓을 때 놔서 정확하게 드실 수 있는 식생활을 생활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남편에게 향한 바가지가 적어져요.
남편에게 대한 원심이 원망하는 마음이 반으로 줄을 수가 있습니다. 연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남편한테 바가지 긁는 게 적어지고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갈등이 적어질 수 있겠죠. 근데 되게 소위 흔히 본인 편하려고 해놓고도 본인 스스로가 아주 초라해지는 스스로의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거죠. 그 청소를 할 때는 어떤 청소를 해요? 좋은 옷 입고 청소 못 하잖아요. 추리는 바람에 청소해요. 그럼 청소 다 끝나고 나면 옷 깔끔하게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냥 있는 거야. 다리를 둥둥 걷고 머리는 새집을 짓고 그리고 남편이 출근을 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새집이 있거든요. 그거 안 된다 이거예요. 낮에 본인이 할 역할을 했을 땐 충실하게 하고 퇴근 시간에만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깔끔한 옷으로 편안하되 깔끔한 모습으로 남편을 맞이했을 때 그 남편은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아, 여자가 있는 집으로 퇴근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여자가 없는 곳으로, 아내가 없는 곳으로 퇴근하고 싶은, 애만은 있는데 아내가 없는 자리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미소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그래서 대개 보면은 남편이 퇴근을 해서 들어오면 거기다 대고 뭐를 얘기를 하느냐. 너 없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이게. 너 없는 동안에 내가 애도 보고 설거지도 하고 싹 빠졌다, 이거예요. 남편은 놀다 왔어요? 놀다 온 거 아니잖아요. 그도 나가서. 코에 단내가 나도록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여기는 더 큰 적이 기다리고 있거든. 퇴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부분이 공덕이다라고 하는 사실. 공덕은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어찌 웃을 수 있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모든 대상이, 내 눈에 비춰지는 모든 대상이 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을 들 수 있는 사람만 만날 수 있다면 그는 구태여 극락을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웃음 짓게 할 수 있는 인연들만 존재한다면 극락이라고 하는 곳을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거기가 극락인데 뭐하러 가. 힘들게. 근데 이 세상은 좋은 것도 그만큼이고 싫은 것도 그만큼이잖아요. 좋은 게 있는가 하면 반드시 주는 거 없이 미운 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느낌대로만 그렇게 사라지면 그는 진정한 공덕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설사 내가 봐서 언짢은 사람이 눈에 들어와도 그를 기쁘게 볼 수 있는 마음을 자꾸 습을 들이자는 얘기입니다. 습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근묵자학이라 먹을 가까이 하면 먹의 향기가 배게 돼 있고 비린내를 가까이 하면 비린내가 배이게끔 돼 있습니다.